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강남집 커봐야 몇 평이냐, 조계종 종정 추대 성파 스님 한마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함을 알면 즐거운 거다. 14일 경남 양산의 통도사 서운함으로 갔다. 하루 전날 대한불교 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된 성파 스님을 만났다. 통도사 방장인 성파 스님은 뭐하러 올라가노? 그냥 다음에 보자마, 그냥 다음에 보자마 라며 인터뷰를 고사했다. 내년 3월에 취임하는 데다 현 종정인 진제 스님이 계시니 이해가 아니라고 했다. 삼고초려 끝에 성파 스님과 마주했다. 종정은 조계종의 정신적 지도자다. 자기 종정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였다. 성파 스님은 고향은 경남 합천이라고 했다. 3남 1녀 중 차남이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다. 동네에서는 별 나다는 소리도 들었다. 화를 한번 내면 불같이 낸다고 해서 동네에서 어릴 적 별명이 불칼이었다. 한가닥 하는 성품이었다. 1939년생인 성파 스님은 해방되던 이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외놈 순사가 말 타고 칼 차고 다니던 것도 기억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6.25 전쟁이 터졌다. 낙동강 지역까지 인민군에 점령됐다. 내가 살던 합천과 이웃 고령도 인민군에 점령됐다. 밤이면 피웅 하며 총알이 날아다녔다. 전쟁터에서 사람 죽는 것도 보고 그랬다. 그러니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기가 힘들었다. 이웃 마을 학교는 불에 타 버렸고 성파 스님이 다니던 학교는 방위군들이 와서 주둔했다. 그나마 수업이 있을 때는 천막도 없이 들판에서 했다. 인민군이 후퇴하며 북으로 올라가자 성파 스님은 서당으로 갔다. 거기서 정규 교육 대신 한학을 배웠다. 명심보감부터 사서 삼경을 다 배웠다. 옛날로 치면 과거를 보러 갈 수 있을 정도로 한학을 익혔다. 성파 스님의 선거는 남달랐다. 명심보감을 처음 접할 때부터 각별했다. 서당에서 처음에 명심보감을 배웠다. 제목 그대로 마음을 밝히는 보배 거울이란 뜻이다. 나는 훈장님에게도 물었고 주위 선배들에게도 물었다. 마음이 뭔데 밝혀야 하나? 그럼 마음이 어둡기도 하나? 어떨 때는 어둡고 어떨 때는 밝나? 그럼 도대체 마음이 뭔가? 그게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아무도 답이 없더라. 물음. 그래서 어떻게 했나? 답.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 나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다. 스스로 연구하는 수밖에 없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대목도 있다. 하늘이란 것은 소리가 없다. 들이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멀지도 않고 높지도 않다. 푸르기만 푸른데 어느 곳에서 찾을꼬? 그에 대한 답이 도지 제 인심이라. 다만 사람 마음에 있다고 했다. 당시 성파 스님은 15살이었다. 한자도 잘 몰라 옥편을 찾아야 했다. 그렇지만 뜻에 대한 궁금증은 무척 강렬했다. 골똘히 생각했다. 깊게 생각했다.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 물음은 좀채 잠들지 않았다. 급기야 20대 초반에
성파 스님은 머리를 깎고 통도사로 출가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물음, 고향이 합천이다. 해인사가 가깝다. 왜 통도사로 출가했나? 답, 해인사는 집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친구도 찾아올 수 있잖아. 그래서 더 먼 곳으로 갔다. 통도사는 불지 종가이고 큰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대중 스님도 많이 계시지 않나. 산을 찾아도 큰 산을 찾아야 하니 통도사로 왔다. 성파 스님은 출가 후 줄곧 통도사에서 살았다. 강원 성가의 대학을 졸업한 후 선방을 다니며 36안가를 했다. 동안가와 하안가를 빠짐없이 채워도 꼬박 18년 세월이다. 성파 스님은 선방의 안가는 나한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생활이었다고 말했다. 성파 스님이 30대 초반 됐다. 당시 통도사 극락하면은 당대의 선지식으로 불리던 80대의 경봉 스님, 가로 열고 1890년이 1982년이 주석하고 있었다. 극락암 선방인 호국선언에서 참선하던 성파 스님은 문득 평생 품었던 물음을 풀었다.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화두에 대한 답이었다. 그게 그때 개송이 딱 나오더라. 물음, 어떤 개송인가? 답, 아심 여명경 조진불염진, 즉 내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티끌이 비치긴 비치되 티끌에 물들지 않는다. 물음, 왜 마음이 맑은 거울인가? 답, 내 마음이 거울과 같더라. 뭐든지 다 비친다. 배가 있으면 배가 비치고 사고가 있으면 사고가 비친다. 그런데 비칠 뿐이지 나는 물들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긁히지도 않더라. 다만 비칠 뿐이다. 그건 마음의 바탕을 깨치는 소리였다. 자신의 마음에서 자연스레 올라온 마음을 화두 삼아 스스로 본성을 뚫는 소리였다. 다시 말해 성파의 오도송 깨달음의 노래이었다. 성파 스님은 경봉 스님을 찾아갔다. 극락암에서 마주 앉은 경봉 스님에게 개송을 적어서 내밀었다. 고개를 넘어간 사람은 고개를 넘어간 사람을 단박에 알아보는 법이다. 그걸 본 경봉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성파의 견처를 인가 스승이 제자의 깨달음을 확인하여 증명한 인가했다. 그리고 이렇게 일러주었다.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라. 물음, 경봉 스님은 왜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했나? 답, 그게 또 법문이다. 맹금, 사나운 새는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나도 지금까지 그걸 덮어놓고 생활했다. 입을 다물고 살았다. 주위 스님들에게도 일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지금 난생 처음으로 내놓는 거다. 이제는 해도 되리라 본다. 당시 경봉 스님은 성파 스님에게 능문능시라고 했다. 능이 글을 찍고 능이 시를 쓴다는 뜻이다. 선가의 어법으로 풀면 마음 자리를 알고 그걸 자유차제로 풀어낸다는 의미다. 또 경봉 스님은 속불해명을 시용하노라라고 했다. 부처의 법을 잊기를 바라고 또 바라노라는 의미다. 통도사 조실이던 경봉 스님은 30대 초반의 수다 성파 스님의 견처를 그렇게 인가했다. 50년째 숨기고 있던 맹금의 발톱을 성파 스님은 이날 처음으로 내보였다. 창밖을 내다보던 성파 스님은 나는 무진 보배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다. 물음, 그건 어떤 삶인가? 답, 강남 아파트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몇 평이나 되나? 많은 사람에게
그런 건 그림의 떡이다. 대신 이 자연을 봐라. 자연은 임자가 없다. 달이 임자가 있나? 없다. 그러니 내 달이라고 하면 내 달이다. 강의에 부는 바람과 산간의 밝은 달은 내가 아무리 취해도 그 말 사람이 없다. 아무리 써도 바닥날 일도 없다. 나는 그걸 즐긴다. 그렇게 무진 보배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에게는 그런 삶의 선택권이 있다. 성파 스님은 한국 불교에 대해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중국 부처와 한국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부처는 똑같은 부처다.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선사들이 무수히 많다. 자장 스님이나 원효 스님은 대단하셨고, 고려 16국사와 고려말 라옹 선사도 굉장한 분이셨다. 무학대사와 서산대사, 사명대사와 경허선사도 놀라운 분들이셨다. 이 말 끝에 성파 스님은 이건 한국 불교의 큰 보배이자 자산이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 불교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성파 스님은 올해 82살이다. 열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올 때면 서울역에 있는 계단을 2칸씩 성큼성큼 오른다. 그만큼 정정하다. 나는 건강하고 싸움을 안 한다. 실랑이를 안 한다. 관심을 안 둔다. 이 말이다. 그냥 항상 움직일 따름이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생산하는 자체가 즐겁다. 사람이 살다가 지나간 걸 발자취라고 하지 않나? 나는 발자취 남기려고 걷는 게 아니다. 그냥 걷는다. 걷는 것 자체가, 일하는 것 자체가 보람차고 즐겁다. 그래서 그냥 걸어간다. 성파 스님은 1939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다. 20대 초반에 통도사에서 출가했다. 강원을 졸업한 뒤 선원에서 수행했다. 통도사 주제를 지냈고 총림의 2인자인 수자도 역임했다. 성파 스님은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오치를 개발해 한국의 전통 민화를 되살렸다. 고려와 조선의 모든 풀화를 오칠로 제작했다. 장장 10년에 걸쳐 650톤에 달하는 도자기를 구워서 8만 대장경판을 만들었다. 현재 통도사 서우남 장경각에 모셔놓았다. 이뿐만 아니다. 5000개에 달하는 숨쉬는 전통 장독을 수집해 한국의 전통 장류를 생산하고 있다. 고추장과 된장, 간장을 만들어 사찰의 자립 경제를 위해서도 애를 쓴다. 머지않는 미래에는 사찰이 자신의 힘으로 경제를 꾸려야 할 것이라는 게 성파 스님의 평소 소신이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